알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도 본인이 당했던 성추행 피해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지난 5일에 예.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인데요.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이건 성추행이 아니라 거의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건인데요. 예. 2003년도 자신이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초년검사로 의료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답니다. 예. 그때 이제 의료단체와 부장검사와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의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폭탄주가 굉장히 많이 몰렸고 굉장히 만취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만취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부장검사가 따라 나왔다고 하고요. 예. 따라 나와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까지 갔고요. 집 앞에까지 가서 이제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혹시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물을 집에서 꺼내다가 주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이제 성추행이 있었고요. 그러고 예. 나서 너무 놀라서 밀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부장검사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굉장히 위협적인 시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버둥 치고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해서 이제 내쫓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청장에게 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해당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사표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이 피해 사실을 이제 검찰 내부망에 알리고 SNS에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서지현 검사를 조사한 조사단 내 단장이 지금 조희진 지검장이죠. 예, 지검장이잖아요. 그 조희진 지검장이 자신이 SNS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올렸을 때 사실상 조희진 검사는 검사 세계에서는 여검사들의 리더격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문정 검사의 주장이고요. 리더격인데 오히려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 명예훼손이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당장 글을 내려라. 너는 우리 조직에서 적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지현 검사 사건을 조희진 검사장이 조희진 지검장이 단장으로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퇴를 하라는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찰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표출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예, 일단 서지현 검사 쪽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있지만 조희진 단장을 믿고 일단은 조사를 받겠다,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 통영지청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됐는데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통영지청의 원래 경력직 검사는 3, 4년차 정도 되는 검사 한 명만 배정이 돼 있는데 이미 본인이 갔을 땐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부당한 인사 이동이고 이게 아마 그때 당시 구설이 옳은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은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사가 그러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성추행이 있었느냐. 이고 2010년에 성추행이 있었는지가 문제인데 2013년 전까지는 성추행이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불가가 될 수는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인사이동에 직권남용이 있었느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검찰 인사이동에 대한 그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고위 공직자들이 그럼 이렇게 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강간 이런 사건도 다른 검사들 중에는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도 서 검사께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 통영지청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됐는데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통영지청의 원래 경력직 검사는 3, 4년차 정도 되는 검사 한 명만 배정이 돼 있는데 이미 본인이 갔을 땐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부당한 인사 이동이고 이게 아마 그때 당시 구설이 옳은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은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사가 그러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성추행이 있었느냐.
이고 2010년에 성추행이 있었는지가 문제인데 2013년 전까지는 성추행이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불가가 될 수는 있고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당장 글을 내려라. 너는 우리 조직에서 적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지원 검사 사건을 조희진 검사장이 조희진 지검장이 단장으로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퇴를 하라는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찰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표출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변호사는? 예, 일단 서지원 검사 쪽에서는 뭐 이러한 얘기가 있지만 조희진 단장을 믿고 일단은 조사를 받겠다,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 알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도 본인이 당했던 성추행 피해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문정 검사가 지난 5일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인데요.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이건 성추행이 아니라 거의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건인데요. 2003년도 자신이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초년검사로 의료 관련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의료단체와 부장검사와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의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폭탄주가 굉장히 많이 몰렸고 굉장히 만취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취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부장검사가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사표가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이 피해 사실을 이제 검찰 내부망에 알리고 SNS에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그 서지원 검사를 조사한 그 조사단 내 단장이 지금 조희진 지검장이죠. 예, 지검장이잖아요. 그 조희진 지검장이 자신이 SNS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올렸을 때 사실상 조희진 검사는 검사 세계에서는 여검사들의 리더격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문정 검사의 주장이고요. 리더격인데 오히려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 따라 나왔다고 하고요. 따라 나와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까지 갔고요. 집 앞에까지 가서 이제 뭐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뭐 혹시 뭐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물을 집에서 꺼내다가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이제 성추행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놀라서 밀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부장검사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굉장히 위협적인 시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버둥 치고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해서 이제 내쫓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청장에게 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해당 부장검